충성! 안녕, 선춘데스. 자, 여러분, 한국 남자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?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군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. 자, 준비되셨나요? 자, 그럼 한국 남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게 바로 군대인데요. 이제 보통은 20살, 21살 이쯤에 이제 가거든요. 왜냐면 너무 늦게 가면은 이제 몸도 힘들고 제일 큰 문제가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선임이 될 수가 있어요. 나이가 저보다 어린 친구들한테 그거를 한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. 여러 지역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곳이 바로 군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. 성격뿐만 아니라 직업적으로도. 그래서 만약에 군대에서 TV, 세탁기가 고장났다? 다 고칠 수 있습니다. 아니면 이제 부대 내에서 키우는 동물이 아프면 동물 이제 치료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, 친구 중에 후임이 있거든요. 미국에서 이제 태어난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요. 미국 시민권도 있으니까 군대를 안 와도 되는데 자진해서 군대로 온 친구가 있었대요. 정말 대단한 친구잖아요. 근데 군대에는 암구라는 게 있어요. 매일매일 바뀌는 건데요. 만약에 이제 한국, 일본 이렇게 단어를 준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, 밤이 어두워지고 이러면은 바로 앞에도 잘 안 보이잖아요. 반대편에서 누군가를 마주쳤어.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한국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반대편에서 일본 해야지 아, 아군이구나 하고 공격을 하지 않고, 뭐 이런 거를 암구라고 하는 건데요. 하루는 그 미국에서 온 친구가 암구를 써야 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. 근데 그날 암구가 사과, 오렌지 이런 거였을 거예요. 그래서 반대편에서 사과 이랬어요. 이제 오렌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. 근데 그 미국 친구가 orange, 미국 본토 발음이 나오는 거죠. 그래가지고 반대편에서 저게 아닌데 하니까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. 또 orange, 서로 이제 못 알아듣는 거죠. 정말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다고. 또 군대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있죠. 화생방. 들어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화생방은 이제 생화학 무기, 생화학 공격에 대비해서 하는 훈련인데요. 호신용 페퍼 스프레이 있죠. 오해하지 마세요. 저는 그 호신용 스프레이를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. 없는데 그 정도의 강한 그 가스가 가득 찬 방에 들어가서 이제 그 가스를 체험하는 그런 훈련이에요.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방독면 이렇게 쓰고 들어가거든요. 근데 사실 쓰고 들어가나 벗고 들어가나 별 차이가 없는 게, 쓰고 들어가자마자 거기 있는 교관이 방독면 벗어!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. 왜 쓰고 들어가라 그런 거야? 아니, 아직도 궁금하네. 왜 쓰고 들어가라고 했어요? 어쨌든 그래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방독면 벗어! 이런 다음에 별의별 걸 다 시켜요. 이제 군가 부르기, 군대 노래 있죠. 사나이로 뭐 태어나서 이런 거. 근데 제대로 못해요. 당연히 팔 벌려 뛰기, 앉았다 일어났다 막 별의별 거를 다 시키거든요. 가스를 맞이하는 순간에 이거는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딱 들거든요. 그 가스에 닿자마자 따가워지고 이제 땀 구멍이랑 구멍에서는 땀이 다 나거든요. 눈, 코, 입, 물이 막 이제 막 줄줄 새는데, 땀 이거 나온 거를 막 닦아내면은 그 부분은, 살이 일어난 부분은 3, 4배는 더 따가워지거든요. 그거는 그래도 견딜만 해.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숨을 쉬는 게 기관지부터 폐까지 타 들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. 진짜 떠올리기도 싫네요. 그래서 숨을 최대한 안 쉬어보겠다고 숨을 참아요. 열심히 참아 보는데 어떻게 거기서 짧게는 5분, 길게는 10분, 15분까지 있어야 되거든요. 숨을 어떻게 안 쉬어. 진짜 죽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탈출하는 인원이 생겨요.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 보통 한 10명 정도가 들어가거든요, 한 번에. 그 중에 1명 정도가 탈출을 시도해요. 철문 같은 거를 진짜 부실 듯이 해가지고 탈출을 하거든요. 그러면 문이 딱 열리는데 밖에서 환한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, 그 건물 밖에 공기가 또 얼마나 신선해 보이고 정말 천국 같아 보이거든요.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잘 참던 사람들도 2, 3명, 4, 5명이 막 알아서 막 도망치거든요. 근데 절대 하면 안 돼요. 저는 한 번도 도망친 적은 없는데, 그거 도망치면은 다시 해야 돼요. 더 길게, 더 힘들게. 자, 상명하복을 빼놓을 수 없죠. 상명하복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윗사람이 명령한 거는 아랫사람은 복종한다, 무조건 따른다, 이런 뜻이거든요. 그래서 뭐 이거는 군대에서는 진짜 당연한 질서 체계거든요.
일단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은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자 돌격 앞으로 했는데 아무도 말을 안 들어. 그러면은 군대가 있을 필요가 없죠. 그렇기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군대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많이 시키거든요. 근데 아무리 말이 안 돼도 일단 한 척이라도 해야 돼요. 아니 일단 해야 돼요. 그리고 일단 한 다음에 안 되는 거를 보여주는 거지, 아무리 말이 안 돼도 일단 하는 겁니다. 그게 군대예요. 우리 부대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. 그 사단장님이라고 좀 높은 분이 오셨는데, 사단장님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학교로 예를 들면은 대대장이 우리 반의 담임 선생님이라고 보면 돼요. 그리고 그 사단장님이란 분은 교장 선생님. 그래서 사단장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이제 부대에선 난리가 나는 거예요. 2주 전부터 청소를 막 시작하는데 막 나무를 심고 도로를 다시 깔고 건물 페인트를 다시 해. 막 오래된 건물을 부셔. 새로 지어. 막 뭐 청소는 말할 것도 없고요. 2주 내내 안 보이는 곳까지 다 청소를 얼마나 심하게 해야 되는데요. 그러고 나서 사단장님 오신 날이 됐어요. 사단장님이 오셨는데 진짜 5분도 안 돼서 그냥 가셨거든요. 근데 그 5분 사이에 저희 대대장님한테 한마디를 하고 가셨어요. 저희 부대가 있으면은 그 바로 옆에 진짜 조그만 산이 하나 있거든요. 근데 그 사단장님이 야, 저 산에 나무가 저렇게 많으면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시야 확보가 안 되지 않을까?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. 5분도 안 돼서. 그 다음날에 저희 부대 인원이 한 300~400명 됐거든요. 다 삽 들고 홉 들고 나무란 나무는 다 베고 나무를 뿌리채 이렇게 파내서 다른 데로 옮기고 그 산에 나무란 거를 다 없애는데 3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근데 한 6~7개월 지났나? 교장 선생님이 바뀌었어요. 그래서 또 오신대. 또 저희는 청소를 엄청 열심히 했죠. 또 2주 동안 오신다고 해서 헬기 타고 오셔서 운동장에 내려서 대대장님이랑 몇 마디 하고 가셨어요. 또 왜 이렇게 다 바쁘신 거야? 또 그 새로운 사단장님이 산을 보고 야, 저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서 비 오면은 산사태 나겠다. 그러고 가셨습니다. 뭐 예상이 가시죠? 네, 다음날에 나무 심으러 갔습니다. 2주가 걸렸어요. 군대가 그런 곳이에요. 자, 오늘은 군대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좀 풀어봤는데요. 사실 군대 이야기는 밤을 새도 할 얘기가 끊임이 없어요. 저도 말하다 보니까 추억에 빠져서 신이 나서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요. 그래서 다음 비디오는 제가 군대에서 겪은 이지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. 다음 비디오가 또 궁금하시면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업로드와 동시에 바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. 꼭 부탁드리고, 그럼 또 봐요. 충성! Hold me close till I get